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극의 얼음 속에 갇힌 노르웨이 연구선을 세계 강대국들이 포기하는 사이 단 한 나라만이 바다를 향해 나섰습니다. 영하 42도 시속 120km 눈보라 속을 뚫고 돌진한 구조선 그 배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쇠빙선 한우리호, 그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용기였습니다. 전 세계가 손을 놓았던 그 순간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인류애의 실천이었고 세계를 감동시킨 진짜 강국의 정의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25년간 해양 구조 작업을 해온 존 맥카시입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태어나 자랐죠. 어릴 때부터 얼음바다와 함께 살아왔고 세계 어느 곳의 해양 구조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몇 년 전 국제해양구조 세미나에서 한국 대표단을 만났는데 그들의 진지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한 한국인 구조 전문가가 저에게 물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북극에서는 어떤 장비가 가장 중요한가요? 그때는 단순히 열정적인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죠. 2024년 어느 추운 아침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북극 서부 해역, 캐나다와 그린란드 사이 어딘가에서 노르웨이 연구선 한 척이 거대한 빙괴에 갇혔다는 소식이었어요. 연구원 23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죠. 복도를 뛰어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수많은 구조 작업을 해왔지만 북극 구조는 언제나 특별했거든요. 위성 영상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빙괴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마치 거대한 얼음 요새가 노르웨이 연구선을 삼켜버린 것 같았어요. 연구선은 두께 3m가 넘는 빙괴들 사이에 완전히 끼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죠.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동료가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온은 영하 42도, 바람은 시속 120km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빙괴는 계속 움직이며 연구선을 더욱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죠.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선의 선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내부 온도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25년 경력에 제가 봐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 본부에서는 즉시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쇠빙선도 현장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날씨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며칠 후에는 더 큰 폭풍이 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에서 계속 연구선과의 통신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폭풍 때문에 통신 장비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생존자들이 무사할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알래스카의 겨울 하늘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 긴급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미국 해양 구조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했죠. 화면 속 얼굴들은 하나같이 무거웠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실적으로 구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참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착잡했어요. 구조 전문가로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도 구조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누군가 작게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도 쇠빙선이 있긴 했나? 그래봤자 장난감 수준 아니야? 저도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북극 구조 작업은 정말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단순히 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극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아시아 국가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틀 후 아침 저는 평소처럼 위성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북극해 한복판에서 빠른 속도로 북상하는 배 한 척이 포착된 거죠. 이게 뭐지? 저는 동료를 불렀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거대한 얼음지대를 정면으로 뚫으며 전진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얼음이 부서지며 튀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괴물이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게 정말 배 맞나? 동료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대한민국 쇠빙선 하누리 7호라고 나와 있었죠.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선명하게 보였고 선체에 새겨진 한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배가 정말 북극에 있다고.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잠깐만요. 언제부터 출발한 거죠? 저는 급히 항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누리호는 이미 사흘 전부터 북상을 시작했더군요. 우리가 국제회의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항로를 따라가 보니 한국 부산항에서 출발해 베링 해협을 통과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속도네요.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대한민국 쇠빙선 하누리 7호 구조작전 투입 중이라는 공식 보고서가 뒤늦게 도착했어요. 보고서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노르웨이 연구선 조난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출항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회의만 하고 있을 때 이미 바다로 나간 거죠. 이런 결단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현장까지 예상 도착 시간은 48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계산했던 거리를 이틀 만에 주파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의문이 들었지만 위성 영상 속 하누리호의 움직임은 확실했습니다. 마치 얼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었죠. 선수에서 부서지는 얼음 조각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즉시 하누리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길이 150m, 폭 28m의 이 배는 두께 2m까지의 얼음을 연속으로 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헬리콥터 이착륙장까지 완비되어 있었죠. 엔진 출력도 22메가와트로 웬만한 군함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우리 쇠빙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승무원 구성이었습니다. 선원 40명, 의료진 6명, 구조 전문팀 15명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북극 기상 전문가와 얼음 분석 전문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조 장비 목록을 보니 입이 벌어졌어요. 수중 절단기, 특수 크레인, 이동식 병원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잠깐, 이게 정말 가능한 편성인가? 저는 동료와 함께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준비성이었습니다. 하누리호에는 극지방 구조 작업을 위한 특수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얼음 절단기, 특수 방한복, 이동식 의료시설까지.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선내 도면을 보니 구조 작업을 위한 특별한 공간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왔구나. 저는 문득 몇 년 전 세미나에서 만났던 한국 대표단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들이 북극 구조에 대해 열심히 질문하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혹시 그때부터 이제야 그들의 진지함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준비였던 거죠. 그들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누리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저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의 날씨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었고 빙괴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모든 게 무력할 수 있거든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누리호가 현장에 접근하기 시작한 건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우며 위성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하누리호는 마치 얼음의 미로를 헤쳐나가듯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도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북극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누리호의 서치라이트는 끊임없이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의 등대 같았어요. 현재 기온 영하 42도, 풍속 시속 123km. 기상 담당자가 실시간 데이터를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 정도 조건에서는 사람이 밖에 나서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거든요. 게다가 빙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이 침입자를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위성으로 본 얼음덩어리들의 크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하누리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속도를 높이며 얼음을 정면으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배의 선수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얼음 가루들이 바람에 날리며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했어요. 저런 장면을 실제로 볼 수 있다니 저들은 정말 미쳤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계산된 용기였습니다. 하누리호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직선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라 얼음의 약한 부분을 찾아 공략하고 있었거든요. 선장이 얼음을 읽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았어요. 이들은 얼음을 읽을 줄 안다. 25년 경력에 저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쇠빙선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선체 설계부터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쇠빙선과는 다른 독특한 선수 형태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얼음을 자르듯 파고드는 모양이었어요. 엔진 소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위성 음성 수신으로 들어보니 엔진이 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잘 만든 배네요. 오후 2시경 드디어 하누리호가 노르웨이 연구선 주변 800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연구선은 여전히 거대한 빙괴에 꽉 껴 있었고 주변은 온통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얼음들이 계속 움직이며 부딪히는 소리가 위성 음성으로도 들렸어요. 어떻게 접근할 건가?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누리호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강풍과 눈보라 속에서도 헬리콥터는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연구선 상공에 도달했어요. 저 날씨에 헬리콥터를 모든 사람이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극한 기상 조건에서는 항공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풍속이 시속 100km만 넘어도 헬리콥터 운항을 중단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들은 123km의 강풍 속에서도 비행하고 있었어요.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한국 구조대원들이 하나둘씩 연구선으로 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강풍에 몸이 휘청거려도 완벽하게 착지했고 즉시 연구선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해 선체 상태를 확인하고 생존자들과 교신을 시도했어요. 저런 기술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잠시 후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하누리호에서 미국 해안경비대로 연구선 접촉 완료. 생존자 23명 전원 확인. 부상자 2명 응급처치 필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확신에 찼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경험해 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어로 된 무전을 듣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먼 북극에서 한국 사람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니 그 다음이 정말 놀라웠어요. 하누리호는 얼음을 계속 부수며 연구선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구조선들이라면 안전거리를 두고 헬리콥터로만 구조했을 텐데 이들은 직접 접촉할 생각이었던 거죠. 정말 미친 짓이야. 하지만 동시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2시간 후 하누리호는 마침내 연구선 바로 옆에 도착했습니다. 두 배 사이에는 여전히 얼음이 가득했지만 한국 선원들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얼음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런 방법이 있었나?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 방식이었거든요. 그들은 얼음 절단기로 정확한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정밀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연구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방한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각자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어 있었어요. 의료진은 부상자 치료에, 기술진은 선체 점검에, 구조진은 대피 준비에 즉시 투입됐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작업은 처음 봐요. 동료가 감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렇게 조직적인 구조 작업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준비성이었어요. 구조대원들은 노르웨이 연구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번역기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심지어 노르웨이어로 된 응급처치 안내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준비했지?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연구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 부상자가 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급히 외쳤어요. 노르웨이 연구원 중 한 명이 다리를 다쳤더라고요. 한국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정말 능숙했어요. 영하 42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도 차분하게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의료 행위를 정말 대단했어요. 하누리호에서는 계속해서 구조 장비들이 옮겨지고 있었어요. 담요, 온열팩, 따뜻한 음료까지, 심지어 간이 화장실까지 설치하더라고요.
정말 세심하네요. 연구원들이 며칠 동안 고생했을 텐데 이런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한국인들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구조팀은 연구원들을 안전하게 하누리호로 이송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부상자부터 헬리콥터로 옮기고 나머지는 얼음 다리를 통해 이동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네요. 모든 상황을 고려한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시속 140km까지 강해졌고 눈보라도 심해졌습니다. 이런 헬리콥터 운항이 불가능해졌어요. 기상 담당자가 급히 보고했어요.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구조팀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즉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얼음 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안전선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침착하네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모든 연구원들 하누리호로 이동 시작합니다. 한국 구조대장이 외쳤어요. 연구원들이 하나씩 얼음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풍 속에서도 한국 구조대원들이 양쪽에서 안전하게 지원하고 있었어요. 정말 든든하겠네요. 연구원들의 표정에서 안심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연구원이 하누리호에 오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해냈구나. 정말 놀라운 구조 작업이었습니다.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한국인들이 해낸 거예요. 포기는 없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얼음과 바람이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위성 영상을 보던 전문가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25년 경력에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이건 그냥 구조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차원이군. 하누리호에 모든 연구원들이 무사히 탑승한 후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선원들이 연구원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위성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번역기를 통해 노르웨이어로 전달되는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연구원들 중 몇 명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며칠 동안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그들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구조만 하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연구원들을 위한 완벽한 케어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침실, 의료시설, 심지어 심리 상담사까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건 구조를 넘어선 완전한 구원이었거든요. 의료진은 모든 연구원들을 하나씩 검진했어요. 체온 측정부터 시작해서 혈압, 맥박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동상 위험이 있는 부위들을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손가락 감각은 어떠세요? 한국 의사가 번역기를 통해 물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배려였어요. 연구원들 중에 채식주의자가 있다는 걸 알고 특별히 채식 메뉴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았지? 사전에 연구원들의 정보를 꼼꼼히 파악해 놓았던 거예요. 심지어 알레르기가 있는 연구원을 위한 특수 약품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따뜻한 한국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흰쌀밥까지. 연구원들은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에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김치라는 거군요. 한 연구원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요리사가 웃으며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노르웨이 연구원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전달된 그의 말에 한국 선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도 가족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한국 선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하누리호 선내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한국 선원들이 기타를 꺼내 노래를 불렀고 노르웨이 연구원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아리랑 멜로디가 북극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연구 자료도 모두 구해낼 수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연구선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회수해왔거든요. 2년간의 연구 성과가 모두 들어있어요. 한 연구원이 감격해했습니다. 한국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까지 함께 구해낸 거였어요. 하누리호는 그날 밤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이상 얼음의 위협은 없었어요.
연구원들은 따뜻한 침실에서 며칠 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천국 같아요. 한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선원들도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지켜보던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애의 실천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무릅쓰고 타국의 연구원들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강국의 모습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아내도 감동했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흘 후 한우리호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노르웨이 정부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하선하는 순간 항구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한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아들을 깨어났어요. 저도 위성 중계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노르웨이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와 한국 구조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대한민국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 정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장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나라든 같은 상황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다른 나라들은 포기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노르웨이 현지 뉴스에서 특집 방송이 나왔어요. 극지의 기적, 한국의 구조작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구조된 연구원들이 하나씩 인터뷰에 나왔어요. 한국인들은 우리를 단순히 구조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어줬어요. 한 연구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 선원들이 선물한 태극기 배지가 들려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팀 리더의 증언이었어요. 저희가 조난당했을 때 여러 나라에서 구조를 시도했지만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어요. 그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 애썼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구조된 연구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신청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구해준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우리호에서 맛본 한국 음식을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김치찌개 맛이 정말 특별했어요. 한편 국제해양구조조직에서는 이번 한국의 구조작전을 상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구조방법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서구식 구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그들은 구조를 넘어 완전한 케어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본격적인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한우리호의 구조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봤어요. 사전 준비, 신속한 출항, 극한 기상 극복, 정밀한 구조 작업, 사후 케어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어요. 이들은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준비해왔던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었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이게 바로 한국인의 DNA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세미나에서 만났던 그들의 진지함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유럽 언론들도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작은 거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국들이 포기한 일을 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뭘까?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양력을 자랑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한국보다 못했어요. 기술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차이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힘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의 구조 방식을 우리도 도입해야 합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장에 이어서 할까요? 7장.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한우리호는 여전히 북극해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 늦어진 귀국길이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내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한국 선원들과 노르웨이 연구원들이 함께 보내는 특별한 크리스마스였거든요. 저는 한우리호와의 직접 통신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구조작전의 총책임자였던 김 선장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메카시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이번 구조작전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아, 메카시 대위님. 저희도 미국 해안경비대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김 선장의 목소리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솔직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완벽한 구조가 가능했습니까? 김 선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준비했을 뿐입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훈련해왔어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북구까지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하시는 거죠? 제가 정말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김 선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다에서는 국경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선내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요리사가 노르웨이 연구원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여야 맛있어져요. 언어는 서툴렀지만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정겨웠어요. 연구원들도 진지하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한국 선원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고향의 봄이라는 한국 민요였습니다. 노르웨이 연구원들이 멜로디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네요. 한 연구원이 감탄했습니다. 음악은 정말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노르웨이 연구원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한국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하셨어요. 한국을 위해 싸우셨죠. 한국 의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보답할 차례네요.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식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노르웨이식 전통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건배. 모든 사람이 함께 잔을 들었어요. 콜라와 따뜻한 차였지만 그 어떤 샴페인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북극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피어난 따뜻한 우정이었어요. 연구원들은 한국 선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당신들 덕분에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보니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선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년에 꼭 한국에 가보겠어요. 한 연구원이 약속했습니다. 저희도 노르웨이에 놀러 가고 싶어요. 한국 선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해서 진짜 우정이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인연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하누리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북극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배는 마치 희망의 상징 같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저들이 갖고 있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나 장비가 아닌 사람을 향한 진정한 마음 말이에요. 다음 장에 이어서 할까요? 8장. 6개월 후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해양 구조 생활을 정리하며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기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더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누리호의 북극 구조 작전입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특별했나요?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포기란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세계 최강국들이 모두 손을 들었던 상황에서 홀로 나섰어요. 그리고 해냈습니다. 그날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이번 사건 이후 국제 해양 구조 프로토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식 구조 방법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된 거예요. 하누리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사전 준비의 철저함, 신속한 의사결정, 인도적 배려까지 모든 과정이 교육 과정에 포함됐습니다. 저희 미국 해안경비대도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조된 노르웨이 연구원들이 정말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서울, 부산, 제주도까지 2달 동안 한국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의 한국 여행 다큐멘터리가 유럽 전역에 방영됐어요. 우리를 구해준 나라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일상 속 배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문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까지.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들이 우리를 구할 수 있었는지. 한 연구원이 카메라 앞에서 울먹였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본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한국 학생들과 만난 장면이었어요. 여러분도 커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세요. 연구원들이 아이들에게 당부했어요.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김선 장관은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가 직접 알래스카로 저를 찾아왔어요. 메카시 대위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들고 온 그를 보며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우리는 밤새 바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나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김 선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23명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어요. 무서움보다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선장의 품격을 봤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김 선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지구촌 시대에 우리는 모두 이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기적이 가능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누리호는 그 후로도 계속 바다를 지키고 있어요. 작년에는 태평양에서 조난당한 필리핀 어선을 구조했고 올해는 인도양에서 화재가 난 상선을 도왔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배가 됐어요. 한국의 바다 수호천사라고 불리더라고요. 저는 은퇴 후 해양구조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누리호 이야기로 시작해요. 진정한 구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매번 감동받아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요라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날 북극에서 저는 진짜 강국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크기나 힘이 아닌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이 진짜 강함이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전 세계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포기란 단어 정말로 한국 사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러섬 없는 용기, 국경을 초월한 감동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진짜 강국의 힘, 한국의 따뜻한 구조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클릭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